안녕하세요. 강명훈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안 그리고 빅데이터란 단어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는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는 과연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IT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고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안 분야에 입문해서 주로 보안 솔루션 구축 그리고 보안 관제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살펴본 IDS와 보안 관제의 완성이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안과 빅데이터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안 사고의 이면입니다. 지난달이었죠. 6월 25일 사이버 6.25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몇몇 기관들이 북한 또는 어나니머스로 추정되는 공격자들로부터 해킹을 당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가 변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청와대가 해킹을 당하고 홈페이지가 변조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전에 이 보안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변조가 안 됐다면 어땠을까요?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6월 25일 아침 9시 45분경에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직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보가 아무도 모르게 유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보안 사고의 이면에는 공격 시도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시도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변조되고 나서야 공격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공격 시도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공격 시도를 적시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왜 공격 시도는 적시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현장에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보안 로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보안 관제 업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01년에는 3GB, 2011년에는 하루에 발생하는 보안 로그의 양이 70GB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1GB에는 약 10억 개의 알파벳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보안 로그 하나가 1000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70GB는 약 7천만 개의 로그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천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보안 관제 현장에서 일하면서 적게는 10,000개부터 많게는 1000만 단위까지 발생하는 보안 로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요. 잠깐 야구 얘기를 해볼까요? 투수는 99개의 공을 잘 던지고도 단 한 개의 실투 때문에 패전 투수가 될 수 있잖아요. 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개의 보안 로그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9,999개를 분석했어요. 하나만 분석을 못했죠. 그런데 그 하나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게 9,999개를 분석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안 관제 분야에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분석해야 할 로그가 너무 많고 그 모든 로그를 다 분석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법은 분석 인력을 늘리는 겁니다. 로그가 100만 개면 100만 명,
1000만 개면 1000만 명까지 분석 인력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석하지 못하는 로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 해법은 이미 들으시는 순간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매트릭스란 영화를 보면 스미스 요원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스미스 요원이 보안관제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로그가 아무리 많아도 다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미스 요원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현실에서 인력은 물리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거든요.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면서 1분에 하나씩 분석을 해도 하루에 분석 가능한 양은 1440개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죠. 즉 대량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인력만 늘려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해법은 뭐냐? 현재 체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로그를 줄이는 겁니다. 분석 인력이 5명이에요. 그리고 1명은 하루에 100개의 로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발생하는 로그의 양을 500개 이하로 조절하면 되겠죠. 물론 인력을 늘리면서 동시에 로그를 줄이는 것이 당연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로그를 줄이는 것은 단기적, 장기적 모든 관점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그를 줄인다는 해법 역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로그는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로그를 줄여버리면 진짜 공격이 발생했는데 기록이 안 남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공격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예 몰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로그나 줄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로그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로그를 줄일 것인가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원리를 찾아라 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에서 원리를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왜 원리는 찾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원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라는 사람이 원리가 아닌 사람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원리가 아닌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보안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 로그와 공격이 아닌 로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공격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아닌 로그를 줄여주면 공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로그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공격이 아닌 로그를 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격이 아닌 로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이 아닌 로그를 줄이려면 먼저 공격이 아닌, 즉 부정확한 로그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잠깐 휴전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뒤져서 간첩을 찾는 것보다는 휴전선을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시스템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안 관제는
네트워크 길목을 감시하는 IDS나 IPS, 웹 방화벽 등의 보안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보안 솔루션들은 공격을 의미하는 패턴으로 룰을 만들어서 트래픽을 검사하고요. 이러한 방식을 일명 패턴 매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패턴으로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패턴 매치 기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가방 취약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가방이란 패턴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친구가 방으로 갔다가 맞는데 친구 가방으로 갔다, 이렇게 띄어쓰기가 실패한 트래픽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시무시한 가방 공격이 발생하는 거죠. 자, 너무나 어이없고 말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 가장 흔한 부정확한 로그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느냐? 정상 트래픽은 문자나 숫자와 같은 기호 패턴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도 똑같이 문자나 숫자와 같은 기호 패턴을 사용합니다. 즉 정상이든 공격이든 모든 트래픽은 동일한 범위에 포함되는 기호 패턴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음악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든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7음계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끊임없이 표절 시비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패턴이 우연하게 일치해서 발생하는 공격 표절, 즉 부정확한 로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필터링을 더 정교하게, 즉 룰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부정확한 로그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입니다. 이번에는 룰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SQL 인젝션 탐지 룰에 의해서 발생한 로그의 원시 데이터 사례입니다. 해당 SQL 인젝션 룰은 %20 and %20이란 패턴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20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초창기 인터넷은 영어와 숫자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몇 가지 특수 기호들도 사용했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를 안 쓰는 나라는 인터넷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URL 인코딩이라는 기술이 개발됩니다. 저 %20은 공백, 한 칸 띄운 거죠. 공백을 URL 인코딩 기술로 변환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20 and %20은 한 칸 띄우고 and 한 칸 띄우고의 의미란 거죠. 화면을 보시면 %로 시작하는 기호들이 많은데요. 전부 영어와 숫자가 아닌 문자들이 변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보안 솔루션은 패턴을 필터링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자들이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공격 패턴을 URL 인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일부러 변환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SQL 인젝션 탐지 룰의 패턴이 현재의 %20 and %20이 아니라 그냥 한 칸 띄우고 and 한 칸 띄우고 이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격자가 공백을 %20으로 일부러 변환시켜서 공격을 한다면 탐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보안 건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에서 공격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안 건재 업무는 일반적으로 로그가 발생하면 그 로그의 원시 데이터를 보고 공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원시 데이터의 공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탐지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이
전체 메시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로그를 보겠습니다. 자, %20 and %20 다음에 숫자 1이 나오고요. 이어서 %로 시작되는 기호들이 쭉 나오네요. 이 기호들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공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잠시 패스하고요. 두 번째 로그를 보겠습니다. 파이어폭스 and 넷스케이프 %20 and %20이라는 패턴이 파이어폭스와 넷스케이프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공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원시 데이터는 공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은 공격 여부를 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석해야 할 로그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로그는 많은데 그 로그를 하나하나 분석해야 한다면 결국엔 분석하지 못하는 로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로그들을 놓치지 않고 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원시 데이터는 패턴이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된 텍스트의 집합입니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정형 데이터를 탐지 패턴을 기준으로 나열된, 분리된 정형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20 같은 URL 인코딩된 패턴도 읽기 쉽게 디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일괄적인 원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로그를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격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 and %20 다음에 1 equal 1 8 equal 3 8 equal 8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형적인 SQL 인젝션 공격 패턴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공격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또 하나의 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원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턴의 발생 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패턴의 발생 분포를 파악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공격 표절, 즉 오탄 패턴이 파악되면 룰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공격 패턴이 파악되면 룰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파악된 공격 패턴은 %20 and %20 다음에 숫자 이퀄 숫자 형식의 패턴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파악된 공격 패턴을 가지고 룰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앞서 분석된 패턴의 발생 분포를 근거로 룰 정교화 작업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패턴 하나로만 필터링을 했었는데 필터링이 2단계로 더 정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그 원시 데이터를 공격 여부를 검증하면서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지 않고 전수검사를 통해서 전체 패턴의 발생 분포를 파악하게 되면 탐지 룰의 정교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룰이 정교해지면 오탐이 줄게 되고요. 그러면 로그의 전체 발생량이 줄면서 진짜 공격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찾아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수정된 룰을 보시면 1차 필터링은 일반적인 표현식을 사용했고요. 2차 필터링은 숫자 이퀄 숫자라는 형식을 정규 표현식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이 됐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잘만 사용하면 룰을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레젝스 코치란 정규 표현식 테스트 도구입니다. 아마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규 표현식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실제 룰을 만들어서 적용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구를 이용하면 작성한 정규 표현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미리 테스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필터링에 사용된 정규 표현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격 패턴만 매치가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규 표현식을 그대로 이제 룰에 사용하면 저런 오탐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파이어폭스 엔드, 넷스케이프 같은 오탐들. 이 도구는 좋은 점이 일단 공짜고요. 게다가 단순하게 정규 표현식을 테스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작성된 정규 표현식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리 복잡한 정규 표현식도 그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물음표가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음표는 이 물음표 앞에 있는 패턴이 있어도 검사하고 없어도 검사라는 의미의 정규 표현식 특수 문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없어도 검사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앞서 확인된 공격 패턴이 %20 and %20 다음에 숫자 이퀄 숫자 형식이었잖아요. 남아있는 표현식은 %20 and %20 그리고 역슬래시 d 이퀄 역슬래시 d입니다. 이 역슬래시 d는 이 숫자를 의미하는 정규 표현식 특수 문자고요. 이 %3d는 이퀄을 URL 인코딩 방식으로 변환한 문자입니다. 룰은 이 이퀄이란 패턴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공격자가 %3d로 변환해서 공격하면 탐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룰을 만든 거고요. 즉 기준이 되는 표현식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되는 표현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숫자의 좌우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가 있을 때도 검사하고 없을 때도 검사해라, 이런 의미의 표현식이 추가된 겁니다.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로그를 전수 검사하면 패턴의 발생 분포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룰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요. 룰 정확도가 높아지면 부정확한 로그를 줄임으로써 전체 로그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공격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체계화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공격 시도를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신속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신속한 방어 체계는 바로 전수검사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로그 전수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리라 봅니다. 마지막 주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입니다. 최근 보안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보안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떤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라도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데이터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즉 기존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표본 검사라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부분의 보안 관제 현장에서는 로그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격자가 동일한 공격을 예를 들면 5회면 5회,
10회면 10회 이렇게 임계치를 정해놓고 그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분석하는 일종의 표본 검사를 하는 거죠. 이 검사의 목적은 공격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표본 검사는 표본의 품질이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정확한 공격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빅데이터는 뭐가 다를까요? 빅데이터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게 구글의 독감 예측 시스템이거든요. 구글이 자신들이 개발한 데이터 전수 검사 기술, 이 기술이 나중에 하둡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의 발생 분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별로 독감 검색어의 발생량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가의료기관에서 표본 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보다 더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역별 독감 검색어의 발생량 변화를 오차 없이 분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보시는 화면은 구글의 검색어 발생 현황입니다. 커피, 와인 등등 이런 검색어는 검색어의 발생 분포 조사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데이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분야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보안 로그가 정확한 로그와 그보다 훨씬 많은 부정확한 로그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둡으로 보안 로그, 일반 로그 할 것 없이 데이터란 데이터는 전부 모아놓고 검색만 빨리 하면 보안 수준이 높아질까요? 원리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원리가 아닌 사람들, 즉 부정확한 데이터가 많아서잖아요. 이 얘기는 부정확한 로그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솔루션만 구축해서는 더 거대해진 데이터 속에서 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빅데이터 솔루션 벤더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모든 로그를,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주겠다. 하지만 분석은 알아서 해야 한다. 벤더들이 똑똑한 거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뭔가 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경험을 먼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로그 원시 데이터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수행하면 정량적인 패턴의 발생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근거로 공격 여부 검증이라는 1차 결과와 함께 룰 정확도 향상이라는 2차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안관제 현장에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서 데이터가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에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솔루션은 있었고요. 다만 좀 느리고 비싸고 그랬죠. 그런데 같은 양의 데이터를 기존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처리해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란 마케팅 용어가 유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관점이 빅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작은 데이터라도 기존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었다면, 그러나 앞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그 데이터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정확한 보안 로그가 많은 상황에서 빅데이터 솔루션은 보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로 보안 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로그를 연관 분석한다고 해도 결국 보안 로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정확한 보안 로그를 줄여야 합니다. 즉 보안 솔루션의 룰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룰에 의해 발생한 로그를 모두 분석해야 하잖아요. 즉 빅데이터 솔루션이 없어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빅데이터 솔루션으로 모든 로그를 일단 모아놓는 것보다는 보안 로그 전수 검사를 통해서 보안 솔루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보안 관점에서 올바른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의 룰 정확도가 보장된 상태에서 보안 로그를 포함한 다양한 로그를 활용하게 된다면 더 큰 통찰력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 보고요. 즉 빅데이터 솔루션 도입보다는 기존 데이터의 활용 경험을 쌓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선택한 데이터에 접근을 시도할 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데이터는 우리가 원하는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안관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정확한 보안 로그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보안 로그의 원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보안 로그 원시 데이터는 우리에게 빅데이터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긴 시간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